something somewhere had happened to me, which I couldn't see then. The moment I met you again, I knew in my heart that we were friends. It had to be so, it couldn't be no, but try as hard as I might do, I don't know why. You get to me in a way I can't describe. Words mean so little when you look up and smile. I don't care what people say, to me you're more than a child. Oh C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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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ever a moment so rare was captured for all to compare, that moment is all that you do. But why our age difference do I cry? Each time I leave you I feel like a die. Nothing means more to me than hearing you say I'm going to marry you. Will you marry me? Okay, okay. What there is left of it, you can be murder at this hour of the day, but in the morning this hour will seem a lifetime away. Oh Claire, 네, 꿈과음악사의 3부 첫 곡은요, 길버트 오셀레반의 클레어라는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꿈소녀 음악손님으로 꾸며지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정말 멋진 분 모셨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분과 함께 오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모자 아가씨, 나 이제 졸업이야. 1억짜리 보험 가입됐어. 손님, 졸업은요, 생활용품 세트, 학용품 세트까지 고르실 수 있는데, 게다가 준서 밖에서 캐시백 서비스. 누적 점수에 따라 보너스가 쌓이는 570만 운전자 피스 카드, 앵크림 보너스 카드. 빨간 모자 아가씨, 내일 또 봐요. 내 016은 아침부터 바빠져. 내 016은 밤낮 때면 불이 나. 스타일이 다르니까 다른 시간대도 다르다.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 10초 9원으로 할인. 016 마이스타일 요금제. 내 맘대로 골라서 10초에 9원. 자세한 내용은 신문 광고를 참조하세요. 한국된 시티. 당신이 그리울 땐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도 그리울 땐 아주 작게 당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 세상 가장 향기로운 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를 아는 사람의 커피, 맥심. 자, 오늘 꿈소녀 음악손님 멋진 분 모셨습니다. 누구시냐면요, 예전에 제가 이분을 제 라이벌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전에 저희가 11시에서 1시까지 할 때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저 가면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방송했었는데, 토이의 유희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지 않다는 듯한 표정으로 지금 부끄러워서 웃고 계세요. 아, 얼굴이 빨개졌네요. 왜냐면 예전에 11시부터 저희가 1시까지 방송할 때 네네. 제가 이제 저녁 때 차 타고 가면서 네. 유희열 씨 라디오 진행하시는 프로를 들으면서 집에 갔거든요. 네네. 그 시간대가 이제 1시간이 물리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겨야 된다. 저희가 청취율 앞질러야 된다. 사실은 원래는 그 1시 이후에 게스트분들이 나오셨는데 불안한 나머지 12시로 땡겼어요.
지기 싫어가지고. 역시 말씀도 잘하시고 예. 자 정말 만나고 싶었던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만나고 싶었던 분인데 예. 오늘 이렇게 꿈선의 음악 선생님에 모셔서 저도 참 기쁩니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저희 CBS에 자주 오시진 않으시죠? 예,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타 방송국에 자주는 못 가요. 근데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되게 잘생기셨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잘생기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방송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너무 좋아. 제가 이렇게 좀 되게 세련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막 뭐 장동건 씨 그쪽 스타일은 아닌데, 굉장히 그쪽 스타일 아닌데. 20세기가 원하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아 감사합니다. 예. 칭찬이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유열 씨가 외모가 어떨까 굉장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예전에 공개방송 꿈감학생 공개방송에 한번 나오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기억나시? 한 예. 3년 전, 한 예. 3, 4년 전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있어요. 그때 제가 멀리서 그땐 제가 DJ도 아니었고 네. 그냥 방청객으로 가서 예. 유열 씨 뵀는데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머리가 노랗게 너무 멋있게 브릿지라 그래야 돼요? 물을 들이셨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멋있습니다. 네. 아유, 이거 해서 되게 욕도 많이 먹고 있고, 특히 어머님한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른들은 싫어하시잖아요. 네. 저희 어머님은 딱 이 머리를 딱 보여드렸거든요. 한 달 만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보여드렸어요? 예, 따로 살아서 한 달 만에 너무 오랜만에 찾아뵀었어요. 근데 네. 머리 때문에 더 못 찾아뵙고 까맣게 해서 가야겠다 그랬군요. 싶었는데 어머님이 딱 보시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죄송스럽다 그랬는데 어울린다 그러셔가지고 어머님이요? 그 덕에 와. 이제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요즘 내신 익숙한 그 집 앞 네. 그런 책 좀 읽어봤는데 네. 어머님 한복집 예, 한복집 하세요. 하시죠? 네. 근데 한복집하고 노란머리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이 멋있다고 하셨던 건 네. 어머님이 굉장히 세련되신 거 어머님이요? 아닐까요? 네. 그렇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를 어릴 적부터 이제 약간 서구적으로 너는 그죠? 분위기 있고 멋있게 얼굴도 이국적으로 생겼으니까. 정말 그러죠. 갑자기 좀 네. 갑자기 막 이상한 기운이 도네요.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너무 예쁜 그림책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음악 하시는 분이 웬 그림책 이렇게 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네. 막 그 물감 유화라 그래야 돼요? 아니 수채화. 수채화 그렇죠. 수채화로 막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리시고 만화 같은 그림인데도 그렇죠. 수채화로 또 그리고 파스텔도 사용하신 것 같고 네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어떻게 그런 책을 만드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저 작가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낙서하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어요. 근데 요번에 사실은 연주음반을 만들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연주음반에 제가 그 CD 자켓 디자인을 제가 요번에 해보고 싶었어요. 욕심이 나서. 네. 자켓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림이 막 여러 장이 들어가고 그 밑에 짧은 글을 썼거든요. 제가.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겠다 싶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서 출판사에 한번 갖다 줘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출판사 분들이 그걸 보시더니 차라리 전격적으로 책을 한 권 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전 정말 쉽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역전이 된 거예요. 책 작업이 더 중요하게 됐고 연주곡 그렇죠. 연주 앨범은 이제 뒤쪽으로 밀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을 내시게 됐군요. 네네. 근데 요즘 뭐 이 책이 베스트셀러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일단 여기가 친지분들의 발빠른 행동력에 감사드리면서 이게 그럴 책이 아닌데 너무 정말로 글 쓰시는 분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가벼운 내용이고 그냥 그런데 저는 사실 기분은 좋죠. 기쁘죠. 이왕 나온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기쁘긴 한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인 것 같고 그래요. 또 연주곡집 그 CD가 또 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책하고 또
뭔가 다르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어떤 분들은 머리 좋다. 뭐 그런 분들 그렇죠. 뭐 머리가 좋을 수도 상술이다 있겠지만. 뭐 이렇게. 예, 그것도 뭐 부인은 안 하겠지만 예. 한편으로는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전에 무라카미 류가 이제 냈던 어떤 책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책인데 좋아하는 그 스탠다드 재즈를 이 사람이 약간 컴필레이션처럼 모아가지고 자기 글이랑 붙여가지고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싶었는데 저도 그럼 나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음악을 직접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고 싶었어요. 연주 음악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단서를 줄 수 있는 건 제목 한 줄밖에 없잖아요. 막연히 상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연주곡의 매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노래곡처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 작업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책 읽으면서 편안하게 부담 없이 듣고 읽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그걸로 아주 만족을 합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엔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뭐가 하나 네. 그 시리즈물이 성공하면 거기에 맞춰서 막 네. 또 막 CD 끼워갖고 막 책 읽으면서 들으세요 해갖고 막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하나 내려고요. 아무도 못하게. 좋은 방법이군요. 자, 그럼 여기서 네. 우리 일단 뭐 책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 책과 함께 있는 그 연주곡집 중에 한 곡 들을게요. 이 피아노가 있던 방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스토리가 각 곡마다 다 스토리가 있는데 네. 이 곡은 이제 제가 음대를 다녀요. 근데 음대 진학하기 전 고3 시절 때 네. 피아노를 가까스로 사서 조그만 방에서 이제 피아노 치면서 그때 막 생각했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절 상상하면서 만든 곡이고 에릭 사티라는 그 프랑스 작곡가가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 너무 좋아해서 그 사람한테 약간 헌정하는 스타일로 곡을 만든 곡이에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들어볼게요. 네.
전무성입니다. 영국 속담에 붙들린 왕보다는 자유로운 새가 낫다는 말이 있대요. 아, 새가 좋긴요. 비 오면 날지도 못하는데 자유로운 왕이 최고지요. 017 가지고 어디든 떠나보세요. 강한 전파 거느리고 자유로운 왕 되세요. 널 가지면 자유가 된다. 파워 디지털 017. 마마 성화대 대령이요. 으이, 부채가 없잖아, 부채가. 100년 전통 부채표 가스 활명수. 아 부채표 소화제.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니니라. 마마 시원하시죠? 과식 소화 불량의 동화약품 가스 활명수 큐. 저거가 외로워 쿠키를 찾네. 초코 친구, 쿠키 친구, 쿠키가 외로워 초코를 만나네. 오리온 초코칩 쿠키, 오리온 초코칩 쿠키. 쿠키. 혜진아, 나 어때? 정아야, 나 어떡하지? 지은아, 나 큰애류야. 도대체 왜? 야, 나 너무 이쁘지 않니? 깔끔한 우리들의 피부 정돈 화장품 라핀의 매직 클리어. 야, 다들 나만 쳐다봐. 매직 클리어. 네, 오늘 꿈선이 음악선님 토이의 유희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그 사파집 제목이 익숙한 그 집 앞. 네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익숙한 그 집 앞. 보통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대요. 막 그 뭐 안 좋은 얘기인데 뭐 약간 그 집 앞에서 그렇게 써주시는 발음 나는 대로 써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굉장히 좀 안 웃긴 유머였는데 많이 웃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웃겼습니다. 예. 근데 네. 뭐 많은 분들이 책을 안 읽어보시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네. 집이 누구 집이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책을 아까 이제 방송하기 전에 좀 읽어봤는데 네. 뭐 여자친구 얘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뭐 첫 키스 얘기도 와, 예. 네. 신난다. 예전에 제가 예. 어느 방송에서 유열 씨가 나오는 걸 들었어요. 네. 근데 그 MC는 네. 책을 안 읽어본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면 유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네. 완전히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누구라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음.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네. 나름대로 제가 책을 좀 읽었어요. 아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정이 얼굴이 전에 잠깐 뵀을 때랑 이 책을 읽고 난 이후의 얼굴이랑 거의 성숙돼 있는 그런 얼굴이어가지고 아, 책을 읽으셨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질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 예. 이 그 집 앞 네. 누구 집이에요? 근데 이게 꼭 뭐 네.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사귀던 분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익숙한 그 집 앞이란 제목 소제목이 있는데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그 동네가 왜 굉장히 좀 처음엔 낯선 동네였는데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동네만큼 참 친숙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끔 그 동네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 동네가 남의 동네 같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 전체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 가지신 분들은 이가 갈리는 동네가 될 거고 그쪽을 이렇게 보고 뭐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좀 그 동네가 딱 감이상하게 기억과 조금 옛날 생각들, 향수 그런 것도 느껴져가지고 그런 얘기들이에요. 예. 네. 그러면 그 책에 나온 그 여자친구 거기죠? 그렇죠. 그 한 동네에 살고 있는데 네. 성산동 거기 보면 그래요. 동네도 다 나와요. 성산동이고 그래서 성산동이라는 동네를 몰랐거든요. 버스 135번. 네, 다 읽으셨네요. 읽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갔더니 막 기찻길도 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변두리다. 정말 촌스러운 동네구나 막 싶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장점으로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익숙한 그 집 앞이란 소제목에 썼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렇게 유열 씨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좀 요즘은 이렇게 강한 남자, 네. 막 이렇게 근육 불끈불끈 뭐 그런 남자들을 좋아하나요? 요즘에요? 네, 선호하시죠? 다른 많은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 어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른 이 순정만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뭔가 이제 인생 전반적인 걸 깨달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맞아요. 약간의 이제 근육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구나. 예.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책 읽어보니까 이유열 씨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한 남자, 연약한 남자 뭐 그렇게 이렇게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안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할 때 음악을 만들고 책을 쓰고 글씨도 그렇고 네. 뭔가 영화를 보는 취향도 그런데 그게 조금 여성적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 쉽게 얘기하죠. 남자분들은 그 액션이나 영상 위주로 보는데 반해서 네. 여성분들은 스토리 위주로 이제 많은 그 감동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좀 스토리 후자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성적 취향이 있구나 싶은데 그런 부분만 딱 드러내면은 사실 뭐 몸도 이렇게 뭐 좋은 편도 아니고 막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면으로는 되게 털하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고. 근데 게으르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그래서 저의 생명력이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건데 동정심 유발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요. 이 책 보면 정말 유희열 씨의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책을 쓸 때 애초에 이걸 누가 본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썼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긴 그러니까 이제 하겠지만 책으로 낼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쓰신 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낙서하듯이 완전히 쓴 글이 책에도 실린 적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게 더 잘한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있어가지고 뭐 내 자신을 거기서는 이렇게 쉽게 그냥 벗어 보일 수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러니까 책에서 아주 하기 싫은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얘기들까지만 했을 텐데 네. 그냥 저는 편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도 그냥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편해요.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책 얘기했는데 음악 얘기도 좀 할게요. 네. 유희열 씨는 음악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전문적으로 시작한 건 고3 때 입시 시작하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중학교 때 기타를 쳤었어요. 그러세요? 네, 스쿨 밴드에서 그때 저희 팀 이름이 하덕규 씨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세요? 중학교 때 어떤 날 신과춘장 좋아해서 네. 푸른 돛이란 곡 있잖아요. 신과춘장에 저희 팀 이름이 푸른 알아요. 돛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타 치고 뭐 노래 부르고. 그래요. 그럼 그 전까지는 건반은 안 하셨고요? 네, 건반은 못 쳤어요. 그럼 고3 때부터 건반을 네.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1년 하고 작곡가에 들어가셨어요? 쉬운 그러니까 일이 아닐 텐데. 둘 중에 하나겠죠. 저희 집에 아주 돈이 많든지 아니면 아주 재능이 뛰어나든지. 예. 그렇군요. 저희 때는 그거 있잖아요. 그 내신이랑 실기 같은 거 보고 네. 또 제일 또 중요했던 게 면접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면접 때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정말. 어떤 면접이었는데?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자네는 클래식 작곡가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 클래식 정말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좋지 그렇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바하요 그랬어요. 바하. 네, 바하요 그랬더니 바하의 어떤 점을 좋아하나 딱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바보같이 음악의 아버지라서 좋아합니다. 이걸 했는데 떨어졌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굉장히 그 유머라고 생각을 해서 붙여주셨는지 참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네. 교수님은 그걸 굉장한 유머로 굉장히 웃긴 놈이구나 생각하면서 붙여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유희열 씨 노래 한 곡 더 듣고 네. 연주 음반 중에서 그리고 4부에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어떤 곡 이번 들을까요? 곡은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송의 네. 로고송처럼 저는 알아요. 예, 나나나송이라고 제가 네, 같이 네. 만든 노래인데 그걸 길게 만들었어요. 한 곡처럼. 네. 이 라디오 천국이란 곡. 네. 그래요. 이 곡 들으시고 저 4부에서 유희열 씨랑 다시 올게요.
KBS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족은 세상의 힘입니다. 패밀리페이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네.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좋은 건 혼자 먹는 게 아니지. 농심 콩라면. 콩 잡아. 안 돼. 콩페타이드가 들어가야 농심 콩라면이지? 농심 콩라면. 현대자동차 베르나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가족을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첫 차. Think Family, 베르나. CBS 뉴스입니다. 정부는 인권위원회를 방송위원회와 비슷한 민간 독립기구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회 당 8회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법 제정을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지시하면서 인권위원회의 성격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독립기구로 할 것을 아울러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당정협의에서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이라며 인권위원회를 독립법인으로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반도 4차 회담 6차 본회담 분과의 회의가 시작된 가운데 각국 대표들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첫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대표단은 오늘 긴장 완화 분과의 회의를 가졌으나 한국과 미국이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자는 주장인데 반해 북한 측은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제 선정에서부터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 긴장 완화 분과의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문제나 서해 북방 한계선 조정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과 북한아태평화위원회는 오늘 북경에서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오는 12일 평양에서 경기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북한아태평화위원회와 실무 접촉에서 12일 경기를 갖기로 했으며 선수단 22명을 포함해 모두 37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참가자들은 노동자 축구대회 이후에는 어떠한 정치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14일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빌려온 운석이 전시 중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고 상동 시마 1020 빌딩 11층 러시아 우주 항공과학전시관에서 유리관 속에 전시 중이던 어른 주먹 크기의 운석이 없어진 것을 전시관 아르바이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없어진 운석은 전 세계에 있는 운석 가운데 중간 정도의 크기로 가격이 1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 이대아가 지난달 중순 러시아로부터 7,500만 원을 주고 빌려온 것입니다. 도난당한 운석 옆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12.8kg짜리 운석도 있었으나 다행히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4천여만 원을 챙긴 S화재 여신 담당 총괄보험실장 38살 김수용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영업소장 43살 유모 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직업훈련 학교를 신축 중이던 44살 차모 씨가
IMF 사태로 자금 압박을 받는 것을 악용해 19억 원을 대출해주고 접대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태평양 전쟁에 전범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특수법인화하고 총리 등이 공식적으로 참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나카 히로모 관방장관은 회견을 통해 지난 85년 나카스네 야스히로 총리의 참배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를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와 자민당에서 환경 정비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나카 장관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A급 전범의 위패를 다른 신사로 옮기고 야스쿠니 신사를 종교 법인이 아닌 특수 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1.5톤 이상의 화물차는 예전처럼 1차선으로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정부 여당은 모든 차량이 차선에 관계없이 주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해 1.5톤 이상의 중대형 화물차의 경우 1차선 운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오늘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됐을 때 적용하는 연체 이율을 현행 연 15%에서 다음 달부터 연 13%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9도, 습도는 70.3%입니다. CBS 뉴스 구용입니다. CBS 이 곡은 유희열 씨가 골라주신 곡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고난노인데. 네. 프랑스와 자르디의 곡인데요. 샹송수 뚜아 에누라고. 에누. 너와 우리의 노래라는 뭐 그런 뜻이래요. 네네. 감사합니다. J'ai aimé ta jeunesse
네, 꿈과 음악 사이의 4부 시작했어요. 오늘 꿈선의 음악 손님의 유희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3부에서요, 유희열 씨가 이제 고3 때 그 뛰어난 재능으로 이제 작곡가에 입학을 하고 예. 이제 음악 활동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가요계 언제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디신 거예요? 처음 발 디디게 된 계기는 네. 여기 김장훈 씨라고요. 네, 김장훈 씨 예. 알죠. 예.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 막 이제 입학을 하기 전에 좋아하는 어떤 분이 누가 소개팅을 시켜주겠대요. 그러더니 정말 예쁘대요. 그래서 내가 그 나갔는데 그 자리에 김장훈 씨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소개팅 나간 자리에요? 네, 웬 남자가.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자기네 밴드에 건반 칠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막 저한테 워낙 독특하시잖아요. 그러더니 그렇죠. 자기네 한국 사람이란 팀이 있는데 드국화보다 더 잘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돼서 음악을 같이 시작하면서 김장훈 씨 앨범에 곡을 주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났던 분들이 조동익 씨, 뭐 장필순 씨, 또 그때 김장훈 씨 앨범 프로듀서를 조동익 씨가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했던 분들 다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죠. 너무너무 좋았. 네, 그러다가 한동안 좀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몇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유재하 가요제 거기 나가게 돼서 그 상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앨범이 나왔죠. 네. 토이. 네. 예. 저는 그 유열 씨를 처음 안 게 윤종신 씨 앨범 프로듀서. 예. 제가 그 앨범 그게 아마 그 제목을 제가 앨범 제목이요? 예. 우라는 앨범이었고 그런 것 같아요. 환생 들어 있었던 앨범. 네. 그 앨범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때 저는 유희열 씨의 존재를 그때 저는 그때 좀 늦은 거죠. 그때 알았다면. 아니에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때 알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2집이 나오고 1집은 거의 이제 사장된 명반으로 취급을 받고 있고요. 2집에서 윤종신 씨 앨범이랑 그 환생 앨범이랑 저의 그때 내가 너에게 참 살았다는 걸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절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알기 시작하셨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하셨군요. 근데 처음에 너무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제 앨범보다 처음에는 사실 이 작곡자로 어떻게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뭐 이문세 씨, 뭐 이소라 씨, 이승환 씨 함께 작업하면서 다들 대형 가수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분들한테 곡을 드리면서 곡이 이제 사랑받으면서 저까지 이제 더 사랑을 그냥 덩달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토이 앨범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오고. 그랬군요. 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유희열 씨는 음악을 한번 들으면 그거를 뭐 꼼꼼하게 굉장히 메모를 하셔갖고 그 편곡이나 이런 스타일들을 굉장히 막 천재적으로 거의 그거를 이렇게 암기한다. 그래서 이제 음악도 만들 때 이제 그런 걸 참고해서 그런 걸 한다는 얘기 제가 얼핏 누구한테 들은 것 같거든요. 방송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예전에는 참 꼼꼼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잘 못 그래요. 근데 예전에 무슨 버릇이 하나 있었냐면은 이제 어떤 음악을 딱 들을 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좋다 싶으면은 펜을 잽싸게 끄네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거 보고 좀 놀라시더라고요. 코드랑 이제 멜로디를 팍팍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떤 곡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재빠르게 적어놓으면 이제 그 어떤 그런 진행 자체가 딱 기억이 나니까 이 진행이 참 좋았던 것 같다.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트가 한 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보시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귀가 조금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런 장점은 있었어요. 그래요. 역시 재능이 있었던가 봐. 1년 만에 대학도 들어가고 S대학인데. 자, 오늘 유희열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또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도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유희열 씨의 그 사파집과 연주곡집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을 텐데 네네. 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애썼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고맙게도 어떤 여자분은 책을 읽고서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뭐야? 라고 해주시는데 저의 맛에 걸려드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역시 실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냥 실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냥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좋은 얘기건 나쁜 얘기건 간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다 좋더라고요. 그냥 막 누가 저 흉을 봐도 허허거릴 수 있을 것 같고 칭찬하면 또 허허거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좋아요. 어떤 얘기든지 간에. 그래요. 네. 이번에 책이 잘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잘 됐으니까 이제 이러면 항상 영화에서도 뭐 1편이 잘 되면 뭐 2가 나오고 3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어떤 분이 4편 나올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아유 생각도 안 들고요. 한번 해봤으니까 재밌었고 다음번에 이제 딴 거 해야죠. 다음번에 뭐 영화 음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장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어요. 이효 씨는 보통 이제 이효 씨도 DJ시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하고 계시는데 주로 그런 DJ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께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제 습득하고 배우고 느끼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줄 거리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큰일 났다. 이효 씨는 아니 저도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워낙 잘 진행을 하시길래 어디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올까 이제 궁금했거든요.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방송의 캐치프레이즈는 전격 교양 프로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스러운 건 저 상식에 꽝이에요. 상식은 너무 약하고 대신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만화책 많이 보고요. 솔직히 잡지책 정말 많이 읽어요. 그래요. 닥치는 대로 잡지책 읽고 영화 잡지서부터 시작해서 뭐 16세 소녀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잡지까지 닥치는 대로 손에 잡히면 무조건 읽어요. 소설은 잘 안 읽고 근데 신문도 잘 안 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점은 청취자분이랑 저랑 사연과 저는 이렇게 마이크로서 만나는 거잖아요. 마이크 타고 목소리로서 만나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사람과 나는 1대1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만인을 위한 방송이긴 하지만 결국에 더 중요한 점은 내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뭔가 지식이라든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단둘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하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방송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기화시키는 걸 하시는 것 공감이 같아요. 돼요. 예. 그래서 그러려고 더 많이 애써요. 이 사람과 나와만의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요. 자, 유효 씨 음악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어떤 꿈이 있으세요? 아카데미 영화음악상. 정말이에요. 그래요? 일본 사람도 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일본 사람은 탄 적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사람도 한번 거기서 보란 듯이 하면서. 그러면 그거를 국내 영화로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방법이든지 국내 영화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한번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요. 골든글로브는 좀 약한 것 같고. 한번 기대해 볼게요. 그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물론 뭐 또 앞으로 모시겠지만 그때 한번 또 한번 영어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게 가보셔야 되겠네요. 가야죠.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을 했던 나의
박계영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곡 들으셨어요. 내 016은 아침부터 바빠져. 내 016은 밤만 되면 불이 나. 스타일이 다르니까 할인 시간대도 다르다.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시간대 10초 9원으로 할인. 016 마이스타일 요금제. 내 맘대로 골라서 10초 9원. 자세한 내용은 신문 광고를 참조하세요. 한국특시 프리테. 오! 늦었다! 나 어떡해. 샴푸와 린스가 만나서 랑데뷰. 이야, 시간이 남네. 알뜰한 당신과 만나서 랑데뷰. 이젠 돈까지 남네. 알뜰한 당신의 샴푸. 랑데뷰 샴푸. 세계를 작게 만드는 건? 인터넷. 그럼 세상을 크게 만드는 건? 그것도 인터넷. 세계보다 훨씬 큰 세상. 그 중심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의 중심. 한국인의 인터넷 통신. 오늘 트웨이 케이크 하신 여자분들 잠깐 피부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편안하세요? 이제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성 트웨이 케이크 한번 써보세요. SOD 이노센스 UV 트웨이 케이크. 이젠 피부에 미안하지 않아요. SOD 이노센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잔 애스턴의 Song of Reconciliation도 이런 사랑의 힘을 노래한 곡입니다.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주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랑을 가슴에 꼭 안고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쉬어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꿈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모든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상처를 감싸주고 그저 아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이해해보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수잔 애스톤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예요. Song of Reconciliation. 네, 저도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시고요. 저 토요일날 10시 5분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rise above.